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걸 알려준다라는 것도 약간 넌센스인 것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잠이 안 온다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복식 호흡이라는 거를 사실 뭐 계속하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은 조금 뭔가 몸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적인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가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잠잘 때겠죠. 잠잘 때와, 그리고 조금 더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하품할 때가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만약에 내가 앉아서 잠을 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게 되면은 고개가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잘 때 자연스럽게 앉아서 잠을 자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목을 가누고 있다라고 하면은 잠을 자면은 거의 반드시 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호흡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일단은 배로 들어가고 횡격막을 밑으로 누르면서 이제 배로 호흡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늑골 있잖아요. 이 가슴 뼈들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했어요.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호흡이 어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슴이 이렇게 됩니다. 배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늑골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깨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여기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이 목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여 마시면은 뒤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할 때를 보면은, 하품이라는 게 뇌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를 최대한 많이 마시라는 몸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하품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목이 넘어가면서 하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들여 마실 때 목이 뒤로 살짝 젖혀지고, 목이 살짝 이제 숨을 내쉴 때는 목을 살짝 앞으로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미는 운동을 할 때 호흡을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가슴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그 미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호흡을 내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 이 늑골이 공기를 들여 마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공기를 내쉬게 되면은 이 늑골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이 이렇게 좀 수축을 하게 되겠죠. 앞에 근육이. 그러면서 이 가슴 근육도 같이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미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숨을 내뱉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숨을 들여 마시면은 목이 살짝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석적으로 복식 호흡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배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늑골이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고개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거를 다 집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호흡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그런 것까지 더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잠이 그냥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호흡이 조금 잘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 아무튼 호흡을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고개를 살짝 젖혀주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내쉬는 정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제가 복식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건 사람마다 경험이 있는 적이 있고 없는 적이 있을 텐데, 내가 복식 호흡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약간 뭔가 호흡이 이 목 쪽에서 이쯤에서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호흡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목도 같이 움직여야지 자연스러운 호흡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호흡이 가다가 이 목에서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사실은 목까지 같이 조금씩 까딱까딱 움직여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호흡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횡격막이랑 이 늑골의 그 움직이는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근육들 있잖아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뭐 저도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한 근육들이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복식 호흡보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떻게 보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식 호흡의 더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뭔가 복식 호흡을 한다, 제대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 내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호흡이 답답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계속 뚫어지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으면은 몸에 이렇게 호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호흡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응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살짝 고개를 들어주고 숨을 내쉴 때는 살짝 고개를 내려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호흡의 근육들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좀 응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식 호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불면증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호흡이 편안해지면 몸이 릴렉스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